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잘 알려진 중국의 국민 가수 주걸륜이 한 말이 중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홍콩에서 열린 그의 콘서트 도중 한류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有些朋友、有些歌迷可能是最近才加入这个铁粉的啊，不是，并不是真的一路走来的啊。那也有一路走来，结果后面去支持韩团的有没有？没有，去听 K-pop 的有没有？没有。好，这边我要说一下，其实华流才是最屌的。虽然呢，有些韩剧真的拍得不错啊，然后有一些韩国的音乐也是真的不错了，但是我还是要说一下，华流才是最屌的。 화류는 중국인들이 한류에 대응하여 중국어를 사용하는 대중문화의 유행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요. 화류는 중국 본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에 걸친 아시아의 중국 문화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화류가 한류보다 더 최고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러한 그의 발언은 큰 화제가 되어 중국의 각종 소셜미디어로 급격하게 퍼져나가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제일이라고 외치는 중국인들조차도 지금의 중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한류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류의 세계적 영향력은 이미 여러 절대적인 수치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일 텐데요. 바이지아 하오의 한 기사에서는 그의 발언에 동의하지 못하는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발언의 의도는 중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도록 촉구한 것이며 화류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매체의 또 다른 기사에서도 주걸륜이 화류에 대한 지지와 긍정을 표명했다며 그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세계에서 중국 문화의 인기와 영향력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중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중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우수한 작품을 기대해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매체에서 그의 발언을 전하며 화류가 아직은 한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대중문화는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에 따라 화류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한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하였는데요. 한편 일부 중국인들은 그의 발언을 담은 영상들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며 한류를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한류 K-팝 가요의 글로벌 수출 성공은 유튜브 조회수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아이돌 스트리밍 문화 덕분이다. 인구 1억 명의 일본 음악계조차 뮤직비디오 저작권 보호가 일본 가요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되었고 일본의 해외 수출에서 가장 성공한 요네즈 겐시도 유튜브 소속으로 데뷔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실 K-팝이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BTS가 인기 있는 것이다. BTS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K-팝이라는 장르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팝은 해외에서 아직 벽이 있다. K-팝에 대해 사실을 말하자면 아시아 음악시장 1위는 단연코 일본이다. 하지만 확실히 한류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 단지 노래가 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강한 것이다. 한 K-팝 팬이 알려줬는데 현재 유튜브 주간 차트 글로벌 음악 1위는 인도 가수라고 한다. 중국 가수가 유튜브 순위 안에 드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유튜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대 음악 매체인 스포티파이도 사용할 수 없다. 14억 인구의 중국에서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유튜브 주간 차트에 많은 중국 가요가 순위에 오를 것이다. 중국인들이 한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만큼은 이들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면 해외에서의 화류는 중국의 국가 경제 규모 및 국제적 영향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미국 언론에서 흥미로운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세계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어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보도한 것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4일 기사를 통해 중국은 친구를 만들거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 보인다라는 타이틀로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약한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이전까지 많은 학자들은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 발전이 자연스럽게 소프트 파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시진핑 주석은 2014년 공산당 회의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제공하며 중국의 메시지를 세계에 더 잘 전달할 것을 촉구했을 정도로 소프트 파워 강화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론은 중국에 대해 신랄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조사 대상 24개국 응답자의 3분의 2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선진국일수록 반감이 높았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현재 역사적 최고치에 있거나 거의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약화는 중국의 통치체제와 고립된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들어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재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베이징에서 근무한 한 아시아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 엘리트들은 종종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흠뻑 젖어 외국인들을 그들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한 호기심 많은 야만인으로 본다며 꼬집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정치체제가 문화 수출에 가하는 엄격한 통제가 중국의 문화 컨텐츠를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중국 러시아 소프트 파워 전문가인 마리아 레프 니코바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의 주요 언론들은 1대1로 같은 정부 정책이나 시진핑 주석이 좋아하는 슬로건을 홍보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 관련 기관인 공자학원이나 환구시보 같은 영자 매체들은 정부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은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노르웨이, 호주, 한국 등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전랑 외교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 더 능숙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매체는 중국이 특히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소프트 파워 문제를 안고 있으며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그 예로 한국과 필리핀을 들었습니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한국의 반중 감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 해안 경비대의 영해 침범,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등의 문제로 필리핀 사람들의 3분의 2가 중국 통치체제 및 그것이 자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프트 파워가 작동하려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중국의 잦은 발작은 중국을 매혹적이기보다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중국 누리꾼의 댓글에서도, 그리고 한류의 성공을 분석하는 해외 매체들의 기사에서도 한류의 성공의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정부의 지원으로 한류가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면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해외 선전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인데 화류는 어째서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중국의 국민 가수 주걸류는 과거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한 시상식에서 한류가 더 날뛰지 않게 해주십시오. 화류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의 한 기사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화류가 한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답은 왠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K소식통이었습니다.